청소년 교육상담학과 이채식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최총옥 박사님 발표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번 이미 접했습니다. 이제 대구가 그런 면에서는 한 발짝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재 코로나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는 불안감들이 같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최창욱 박사님이 이제 정리해 주신 현재 흐름이라든지 또 현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부산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아마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생생한 사례들이 우리 대구 현장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기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다. 근데 기회는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기회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누가 만들 것이냐? 이제 전문가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시겠지만 현재는 저의 어떤 육성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에 임하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사회에 대한 진단과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회를 유지해온 지식과 경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이 누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위험과 불안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마도 최창옥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준비되지 못했다, 예상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분명히 특수한 시기지만 이미 미래학자들이 20년 전에 또는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담론들이 10년 전부터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이 담론들이 먼저 기업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중심으로 전파가 됐었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청소년 분야는 안타깝지만 약간 준비가 덜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학교가 정상화되어지는 속도하고 청소년 분야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갖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진단을 내리냐면은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 했던 것처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락다운이라고 하는 대응 중심의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창욱 박사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전개하는 일종의 회복기, 리커버리 피어리드를 거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리뉴얼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혁신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문가들이 흔들리면은 그 분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들리면은 그 분야 무너진다. 그래서 전문가가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은 우리에게 연령 중심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9세부터 24세까지다. 어떠한 학문 분야도 연령을 중심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학문 분야도 연령이 아니고요. 그 분야가 다루고자 하는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학문의 색깔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소년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차별성을 두냐면은 청소년들이 가지는 역동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하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느냐, 바로 그 모습이 청소년학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구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올해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청소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단어들, 담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단위에서의 청소년 정책의 추진 체계라는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 정부가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현재는 지방 정부의 특성화되어진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청소년 정책에서의 특성화된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로서의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가 가지는 힘은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의 우리 대구 지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왔습니다. 열심히 왔는데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우리가 박차를 간다는 측면에서 토론을 임하자면은 청소년 정책에 관련되어진 이슈 중에서 우리 앞서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보면은 충남의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대구의 대구시와 수성구의 조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인 작동이 아직 미흡하다. 이 실제적인 작동을 가속화시킨다는 것들은 단순하게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수준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바꾸어 나가자. 그리고 대구가 청소년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할 것이냐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 조례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든지 포용 국가 청소년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조금 시간적으로 앞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70여 개 지자체가 아동 청소년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까지 의회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실제적인 작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 친화도시 청소년 분야를 얘기하는데 왜 청년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의아하신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자체를 연령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죠. 현재 국가 정책 자체가 변화와 역동을 담보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 정책으로 확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구에서도
청소년 분야가 주도를 해서 청년에 대한 담론들을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전국에 이제 대략 50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 대구에서도 4개 자치단체가 참여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 자체가 참여기구 정도의 설정으로 해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시설에 계신 청소년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시설 단위에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최창옥 박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대구는 정말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가셔서 여가부를 설득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만 청소년 분야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단위시설에서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지금까지는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 기존 지식과 기존의 질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통로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 시기는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 중심에 현장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첩하고 끈기 있게 변화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로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에자일이라고 하는 민첩하게 그리고 그릿이라고 하는 끈기 있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빠르되 지속적으로 나아가자. 시행을 빨리 해 나가는 힘이 결국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 사회가 대구의 청소년 정책을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토론에 대한 원고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느냐. 코로나 시기에 불안과 위험이라는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역량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혁신의 토대이자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청소년 지도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의 힘을 모아서 우리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켜가고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정적